밤이 내려앉은 마을은 고요했지만 한 집만은 유독 짙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켜간 듯 정호의 집은 늘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은 그 집을 힐끔거리며 한 걸음 빨리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정호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마저도 막으려 커튼을 단단히 내렸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가늘게 흔들리며 어둠 속에 가라앉았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했고 오래 닫힌 방처럼 숨길 수 없는 고독이 스미고 있었죠. 정호는 방 한가운데서 시계 초침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네 오늘도. 그는 낮게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대답을 바라는 말이 아니었고 그저 습관처럼 입 밖으로 흘러나온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정호는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혹 들리는 바깥 소음도 그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두려운 듯 움직였어요. 부엌에 도착한 정호는 싱크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상자는 해진 나무 재질이었고 손때와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자를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낡은 뚜껑은 쉽게 열릴 듯 하면서도 그에게는 무거운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상자에서 손을 떼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섰어요. 집안에 작은 불빛 하나 없는 채로 그는 천천히 커튼 틈을 살폈습니다. 바깥에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속삭이며 그의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호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익숙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비가 내리던 저녁, 민재는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정호의 집은 여느 때처럼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는 문 앞에 놓인 빈 반찬통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반찬통은 물기가 맺어 있었고 빗방울에 젖은 쪽지는 구겨진 채 문틈에 끼워져 있었어요. 민재가 쪽지를 집어 들려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문을 두드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문 안쪽에서는 숨을 참는 듯한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혹시 위험한 상황일까 걱정이 스쳤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흐릿하게 울렸어요.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안쪽 기척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보려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죠. 민재는 결국 쪽지를 문틈에 다시 꽂아두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걸렸어요. 빗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의 집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번지자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집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렸던 소리가 환청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고요했죠. 민재는 젖은 어깨를 털며 골목을 걸어 나갔지만 그의 표정에는 묵직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의 집안은 비가 멎은 뒤에도 축축한 냄새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드러났고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그 신발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고르게 이어지지 못한 채
여러 번 끊어졌습니다. 그는 신발을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져오는 빛이 벽을 스칠 때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을 아이들이 장난처럼 비추는 손전등이었죠. 그만 좀 하지. 그의 낮은 중얼거림은 공기 속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커튼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었고 정우는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는 마치 빛이 살을 태우기라도 하는 듯 겁먹은 표정으로 벽 쪽에 몸을 붙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호흡은 짧게 끊어지며 불안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정우에게 위협처럼 느껴졌고 그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창밖에서 누군가 저 집 진짜 이상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어깨는 크게 흔들렸고 그는 상자를 들고 구석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고 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커튼을 살짝 걷고 바깥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끝은 두려움에 떨려 커튼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도를 포기하고 방 한가운데로 돌아와 상자를 꼭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다는 듯 그의 몸은 작은 불빛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낯선 인기척이 스치며 조용한 긴장감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개고 난 뒤에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우의 집안에서는 묘하게 뜨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끓이던 물이 넘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 냄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제대로 힘을 받지 않아 냄비는 기울었고 뜨거운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끓는 물에 손등이 닿자 정우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표정에는 고통이 스쳤지만 그는 이를 악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방 안에는 금속이 탄 듯한 냄새가 은근하게 번졌어요. 정우는 급히 수건을 들고 바닥으로 쏟아진 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부엌 한쪽에서는 작은 스파크가 튀며 순간적인 빛이 번졌습니다. 안 돼, 제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불이 번질까 두려워 심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파크가 난 콘센트를 외면한 채 바닥을 닦으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어요. 그러나 스파크는 다시 한번 튀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밝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고 민재가 급박한 숨소리로 문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었어요. 정우는 문 쪽을 바라보며 얼어붙었고 손에 들린 젖은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타는 냄새를 맡고 위급함을 느꼈는지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약간 휘청거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엌 안의 어둠과 스파크가 만들어낸 공포는 그의 몸을 더욱 굳히고 있었어요. 민재는 문틈을 통해 냄새를 다시 맡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을 골목에 울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긴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민재는 단단히 잠긴 문 앞에서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래된 창문 고정쇠로 향했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정호의 얼굴에 겹겹의 불안과 혼란을 드리우고 있었어요. 민재는 조심스레 창문을 밀어 올렸고 낡은 나무틀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정호는 다시 스파크가 번지는 쪽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정호의 흐트러진 숨결과 고통에 젖은 손등이 민재의 시선에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민재의 눈빛에는 놀람과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몇 초를 버텼습니다. 스파크는 멈췄지만 방 안의 냄새는 여전히 위험한 기척을 남기고 있었죠. 정호의 손끝이 떨리는 동안 창문 밖 민재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집안을 확인한 민재는 곧장 정호의 손을 살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은 방금 전 일어난 사고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호는 민재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방 안 곳곳에는 과거 스파크가 튄 흔적이 점처럼 남아 있었고 벽 근처에는 탄 자국까지 보였어요. 이 집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민재의 눈앞에 명확해졌습니다. 정호는 침착한 척하려 애썼지만 몸은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숨기려는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민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저었습니다. 그는 손등을 꼭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고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상자를 끌어안았어요. 상자를 지키는 행동은 단순한 집착이라기보다 깊은 상처를 숨기는 듯 보였습니다. 민재는 방 안을 돌며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콘센트와 헐거운 전선들은 정호가 얼마나 오래 불을 켜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를 보여줬어요. 그제야 민재는 의문을 풀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며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호의 과거 직업이 전기공이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전기. 민재는 낮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고 기사들을 찾아보았고 한 문장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호가 겪었던 감전사고 그리고 사고 현장 인근에서 사망한 어린아이의 기록이 있었어요. 민재는 그 순간 정호의 어둠이 단순한 기벽이나 이상 행동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정호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마음속 결심을 다졌습니다. 정호는 벽에 기대어 힘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상자는 그의 품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묵직하고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창문 너머로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침 햇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출 때 민재는 전기공사 일을 하는 친구 준호와 함께 정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어젯밤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집 안에서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재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틈으로 정호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와 불안이 가득했지만 민재를 보자 아주 약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재는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했고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손에 들린 공구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는 이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문을 조금 더 열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벽면을 살피며
깊은 주름 사이로 진지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전선이 너무 오래됐네요. 준호의 중얼거림은 상황의 심각함을 대신 알려주는 말처럼 울렸습니다. 정호는 말을 잃은 채 방 한 구석에 서서 손끝을 조용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몸이 움찔했어요. 준호는 콘센트를 분해하며 낡은 전선들을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전선은 바삭하게 말라 있었고 꺼내는 순간 작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정호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버텨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주민 2명이 집 앞에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의 발걸음인 듯 두 사람은 문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 속닥였어요. 괜찮으시면 저희도 조금 도울까요? 주민의 조심스러운 제안은 뜻밖이었고 민재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챙기고 낡은 가구를 옮기며 작업할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새 전선을 펼쳐놓고 천장과 벽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어졌고 작은 소리들마저 살아있는 기척처럼 느껴졌어요. 정호는 구석에 앉아 상자를 꼭 쥔 채 조용히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미약한 안도가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집안 전기 설비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안전등을 설치하며 마지막 고정 나사를 천천히 조여갔습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정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호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질 준비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상자를 꼭 끌어안고 긴장된 호흡을 반복했어요. 작은 작업등의 불빛이 그의 손등을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 놓인 새 전선은 마치 이 집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혈관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호는 흐린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서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느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골목 끝까지 붉은 빛이 번지고 있을 때 정호의 집안은 조용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안전등 아래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새 전선과 교체된 콘센트들이 제자리를 잡았고 낡은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민재는 정호 옆에 서서 천천히 기다렸고 그의 시선은 정호의 떨리는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정호는 벽 쪽에 설치된 스위치를 바라보며 숨을 몇 차례 들이켰어요. 여전히 불빛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모여있던 주민들도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보며 긴장된 눈빛을 나누었어요.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호에게 작게 용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시면 누르셔도 됩니다. 민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정호의 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호는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몸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스위치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빛이 두렵던 날들, 사고의 잔상,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긴 고립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나 방 안의 사람들과 따뜻한 시선은 그 기억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손끝이 마침내 스위치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동시에 작은 불빛이 조용히 방 안을 밝혔다요. 방 안에 번져나간 희미한 빛은 어둠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정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곧 불빛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천천히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밝아진 방 안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재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정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상자를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떨렸던 숨을 내쉬었어요. 불빛 아래서 그의 손등은 조금 붉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작은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와 함께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잔잔히 마을을 스칠 때 정호의 집에는 작은 불빛이 여전히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과 두려움은 희미하게 가라앉았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새로 설치된 안전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그를 향해 조용히 빛나며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안심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두 손으로 뚜껑을 천천히 매만졌어요. 손끝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둠만을 붙잡고 살던 지난날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는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듯 고르게 울렸습니다. 정호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이네요. 그의 낮은 말은 공기 속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선옥이 반찬이 담긴 작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한 발 앞으로 나왔고 정호는 잠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반찬을 건네며 조심스레 인사를 했고 정호는 그 인사를 비로소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 골목을 지나던 주민들이 작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두려움과 오해는 조금씩 풀려가며 집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호는 평소처럼 커튼을 꽉 닫지 않고 아주 조금 남겨둔 틈으로 햇살을 들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전등을 바라보았고 그 작은 불빛은 새벽 햇살과 함께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둠보다 빛이 더 오래 머물고 있었고 그 빛은 정호의 어깨에서 조금씩 긴장을 덜어냈습니다. 선옥은 부엌에서 반찬 그릇을 정리하며 잔잔하게 움직였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정호는 상자를 다시 고이 닫아 거실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묵직했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정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